당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둥근 주머니 안에 떠 있습니다. 9명의 형제자매 중 1명으로 모두가 마치 기묘한 수중 식료품점 진열대처럼 비슷하게 포장되어 있죠. 각자의 주머니가 차례로 갑자기 터지고 방향을 잡을 틈도 없이 어머니는 9명 모두를 깃고 어두운 심해의 심연으로 힘껏 내쫓아버립니다. 생존 안내서 같은 것도 없죠. 그저 아무런 의식도 없이 허공으로 쫓겨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상어식 양육이죠. 자유로워진 순간 압도적인 충동이 밀려옵니다. 형제자매들로부터 즉시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수중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고 작은 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가족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비록 몸 길이가 겨우 13cm에 불과하지만 이미 날카롭고 삼각형인 이빨로 가득 찬 원형 입과 닿는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살점을 도려낼 수 있도록 설계된 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쿠키커터 상처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꺼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2가지 있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뭔가를 먹을 것, 그리고 이 이상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낼 것.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음식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간의 집게손가락보다도 조금 더 큰 정도에 불과하고 여러분을 아무렇지 않게 삼켜버릴 수 있는 생물들로 가득한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이 찾아오고 위의 세상은 비록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위로 헤엄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뇌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이동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심해 생물들과 함께 이 야간 의식을 치르듯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수천 피트 위에는 영양분이 풍부한 표면의 바닷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층에 가까워질수록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생물들은 너무나 커서 표면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빛마저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표면 근처에 도달하자 지치고 여전히 배가 고픈 당신은 잠시 멈춰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몸이 섬뜩한 녹색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치 수중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환하게 빛나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사실상 나를 먹어라 라는 네온사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숨을 곳을 찾아 달려가며 방금 진화적으로 자폭장치를 작동시킨 게 아닐까 확신합니다. 하지만 숨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빛이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목 근처 배 쪽에 어두운 반점이 있는데 빛나는 몸과는 달리 그 부분만 완전히 검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호기심 많은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이 어두운 반점에 이끌린 듯 불에 끌리는 나방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꼼짝하지 않은 채 작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물고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그 신비로운 어두운 반점을 살펴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물고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쾅! 당신의 둥근 턱이 놀라운 힘으로 물고 재빠르게 비틀어 완벽한 살점 한 조각을 도려냅니다. 상처 입은 물고기는 재빨리 도망가고 당신은 첫 식사를 얻게 됩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빛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사냥 도구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발광하는 몸은 위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과 어우러져 아래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역광 위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 그 전략적으로 배치된 어두운 반점만이 잠재적 먹잇감에게 작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심해 아기와는 반대로 그림자로 먹이를 유인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체크리스트를 꺼냅니다. 목록에 있는 2항목 모두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먹이 확보 완료. 이상한 내 몸을 이해하는 것, 진전 중. 첫 사냥에 성공한 이후로 몇 달이 지났고 당신은 5인치짜리 작은 아기 상어에서 약간 더 큰 8인치짜리 어린 상어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둥근 턱은 더 강해졌고 이제 조금 자랐으니 더 흥미로운 도전에 나설 때입니다. 당신은 체크리스트를 꺼내 페이지를 넘깁니다. 작은 먹이 사냥과 발광 조절은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페이지를 충분히 넘기면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터무니없이 큰 무언가를 공격하라. 그 옆에는 뭔가 더 거대한 목표가 또 하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결연한 마음으로 첫 번째 과제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밤마다 수면 가까이로 이동하는 동안 당신은 다시 한번 그 거대한 그림자들을 목격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보아온 바로 그 그림자들입니다. 오늘 밤 특히 한 그림자가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길이 약 6피트에 달하는 황다랑어입니다. 그 몸에 붙은 살점은 정말 훌륭해 보이고 반짝이는 비늘은 거의 최면에 걸릴 정도여서 군침이 돕니다. 당신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존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정면으로 달려들거나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략적 도전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이 거대한 존재를 유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너무 작아서 아마도 이 거대한 몸에 달라붙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치 아래로 자리를 잡고
원형의 턱으로 그 옆구리에 달라붙습니다. 이빨이 파고들고 그때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목 근육을 이용해 몸 전체가 드릴처럼 회전하면서 이빨은 단단히 고정된 채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은 정말 놀라워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입니다. 몇 초 만에 골프공 크기만한 완벽한 원형의 참치 살점을 도려냅니다. 당신은 몸을 떼어내고 거대한 물고기가 놀라서 몸부림치는 사이 재빨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당신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그 공격이 바늘에 찔린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먹었던 작은 물고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푸짐한 전리품을 음미합니다. 영양분도 평소 먹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신은 터무니없이 거대한 목표였던 이 공격을 자랑스럽게 체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엄청나게 커 보였던 이 참치조차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봤던 다른 그림자들, 정말로 거대한 녀석들이 이제 당신의 다음 목표입니다. 성공에 취해 고급 참치로 배를 가득 채운 채 깊은 바다로 돌아가던 중 당신은 자신을 따라오는 바라쿠다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녀석은 당신이 남긴 피의 흔적을 따라왔고 이제 당신이 그 녀석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포식자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진하고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간발의 차이로 당신을 놓칩니다. 당신은 당황한 나머지 소중한 참치 조각을 떨어뜨리고 아래 어둠 속으로 재빨리 달아납니다. 바라쿠다는 더 빨라서 당신이 깊은 곳의 안전지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길을 막아섭니다. 절박한 순간 당신은 자신의 생물 발광을 최대 밝기로 켜서 수중 섬광탄처럼 사용합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쫓아오던 포식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당신은 아래 산호초의 좁은 틈으로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당신은 좌절한 바라쿠다가 위를 맴도는 동안 조용히 기다립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너무 아찔했다. 기생성 포식자로 산다는 것도 나름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은 기습 공격에 특화되어 있지 오래 지속되는 추격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당신의 이빨은 인상적일지 몰라도 몸 전체는 더 큰 포식자들에게는 한입 거리일 뿐이다. 위험이 지나가면 당신은 다음 도전을 생각하며 다시 하강을 계속한다. 당신의 턱 근육은 아주 잘 발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포식자라면 온몸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은 턱 근육만으로 해내야 하니 그럴 만도하다. 무게 대비로 보면 당신의 턱 근육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당신의 크기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다가오는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당신은 점점 더 대담한 목표를 상대로 실력을 연마한다. 1년이 지나고 당신은 이제 참다랑어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대형 사냥감에 도전하게 된다. 이제 당신의 사냥 목록에는 돌고래, 작은 고래, 심지어 더 큰 상어까지 포함돼 있다. 각각의 사냥감은 저마다의 도전을 안겨준다. 돌고래는 빠르고 영리해서 당신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면 재빨리 도망친다. 고래는 피부가 더 두꺼워서 쿠키를 떼어내려면 더 강한 근육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백 배나 큰 생물체에서 완벽한 플러그를 도려내는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생후 2년이 지나면 당신은 이제 30cm 길이로 자랐고 히트앤런치고 빠지기 기술의 달인이 되어 있다. 당신은 공격하고 회전하며 살점을 떼어내고 거대한 희생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사라진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당신을 쫓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당신이 남긴 상처는 원형으로 완벽하게 정교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생물들에게는 그저 성가신 정도에 불과하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수직 이동을 하던 중 당신은 이상한 무언가를 마주친다. 거대한 금속 물체가 물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은 살아있지 않지만 에너지로 움직이고 윙윙거린다. 그것은 잠수함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인간의 발명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당신이 감지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한 전기장이다. 호기심이 당신을 이기고 당신은 그쪽으로 다가간다. 금속성 외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것이지만 본능이 작동한다. 당신은 달라붙어 회전하고 놀랍게도 당신의 이빨이 그 뒤를 따르는 수중 케이블의 고무 코팅을 실제로 뚫는다. 나중에 승선한 엔지니어들은 장비에 난 완벽한 쿠키 커터 모양의 구멍을 보고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처럼 작은 상어가 범인일 거라고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몇 년 동안 당신은 심해 생물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해진다. 잠수함들은 소나 장비에 난 미스터리한 구멍을 안고 항구로 돌아온다. 당신은 심지어 핵잠수함도 공격한 적이 있지만 그 사건은 해군에 의해 기밀로 분류되었다. 만약 그들이 범인이 집고양이보다 작은 상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4년의 삶을 보낸 후 당신의 몸은 거의 다 자라서 20인치가 조금 안 되는 크기에 이른다. 상어 기준으로는 그다지 인상적인 크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번식기이고 크기가 전부는 아니다.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당신은 암컷 쿠키 커터 상어가 내뿜는 페로몬을 감지한다.
구애는 짧고 실용적이다. 여기에는 화려한 춤이나 낭만적인 제스처 따위는 없다. 그저 두 마리의 쿠키커터 상어가 어둠 속에서 유전자를 주고받고 각자의 길을 간다. 당신은 자손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둥근 이빨 자국이라는 당신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다.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먹이를 찾으러 나섰지만 오늘은 바다가 유난히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배고픔에 평소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자 랜턴핏이 한 마리가 눈에 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당신의 접근은 완벽했고 이빨이 파고들고 몸을 회전시키며 쿠키 모양의 완벽한 조각을 떼어낸다.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식사일 뿐이다. 먹이를 물고 헤엄쳐 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입에서 시작된 이상한 저림이 온몸으로 퍼진다. 근육 경련이 시작되면서 헤엄이 불규칙해진다. 시야가 흐려진다. 그 랜턴피쉬는 뭔가를 지니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당신의 전기 수용기로는 감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승객 말이다. 더 안전한 수심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경련이 온몸을 휘감으며 당신의 생물 발광이 죽어가는 전구처럼 통제할 수 없이 깜빡인다. 잠수함 케이블도 뚫는 전설적인 턱이 힘없이 늘어진다. 어둠이 밀려오자 마지막 아이러니가 뼈저리게 다가온다. 가장 평범한 먹이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기생충에게 완벽한 포식자가 쓰러진 것이다. 가늘고 창백한 벌레 한 마리가 생명 없는 눈구멍에서 나와 조류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린다. 거인을 사냥하던 사냥꾼도 심해의 먹이사슬에 또 하나의 고리가 된다.